여러분, 영어를 들을 때 한 문장 해석하다가 정신 차려보면 두세 문장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린 적 있지 않으세요? 낭독이나 쉐도잉을 해서 발음도 좀 하고 소리도 그럭저럭 들리는데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결국 못 듣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하기는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만 듣기는 상대방 속도에 내가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흔히 빠지는 오해가 있는데요. 아, 그럼 1.5배속으로 영어를 반복해서 들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거 너무 단순한 접근이에요. 빠른 영어를 들으면 빨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처리하는 속도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즉,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를 영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어식 사고 접근법이에요. 지금부터 5문장을 가지고 영어식 사고로 훈련해 볼 텐데요. 이 방식을 익히면 지금보다 영어를 훨씬 여유 있게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않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이건 우리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 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건 플랜이 되겠고요. 이건 우리 없던 일이었다. 이런 문장이 조금 애매하죠. 이런 경우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This just wasn't part of our plan. Part of our plan 이렇게 썼어요. 아, 계획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이렇게 쓰는 게 뭐예요? 우리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의역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건 뭐냐면 우리말과 영어의 1:1 번역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의미로 쓰는 걸 영어도 이런 의미로 쓴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건데요. 특히나 이런 문장을 보자마자 즉 This just wasn't part of our plan 이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기 Think in English로 받아들인 연습을 지금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he phrase part of something means something is included in a bigger whole. 핵심 키워드가 나왔네요. 바로 이 구인데요. Part of something이라는 구는 뭘 의미하냐? Something is included.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include 하면은 우리 어디에 많이 쓰나요? 호텔에서 조식 포함이다.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include가 되겠죠. 그리고 in a bigger whole. 더 큰 전체 범위 안에 무언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따만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게 바로 뭐예요? Part of our plan이 되는 거죠. 계획의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part of our plan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We use this phrase in many ways. 여러 방식으로 여러 방면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To show how things connect or belong together. 아, 이런 걸 보여주고 나타내고 설명할 때 쓰네요. 바로 무언가가 things connect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관련이 있는 건지 or belong together 함께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보다 part of our plan이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 라는 걸 이 문장을 딸랑 외워서 듣기 실력이 빨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 part of our plan을 이 think in English로 계속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서 나중에 part가 나왔을 때 그냥 part의 뜻은 뭐다? part다.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of의 뜻은 뭐다? 뭐뭐의가 아니라 of다. our는 뭐다? 우리의가 아니라 our다. plan은 뭐다? plan이다. 그래서 part of our plan 이라고 하고 머릿속에서 번역하지 않고 들어야지만이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공원이 근처에 있어서 내가 여기 이사 온 거다라고 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의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큰 범위 안에 속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 이유들 중에 included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그 이유가 connect 되어 있고요. belong together 섞여 있는 거죠. 이럴 때 뭐라고 쓰냐? 그게 우리가 이사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다. 어떻게 써요? That's part of the reason we decided to move. 우리가 이사를 결심하기로 한 그 이유의 부분이다. 이유 중 하나다. 즉 이렇게 우리말로 저는 편의상 설명을 했지만 that's part of the reason we decided to move.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영어식 사고 여러분 생각보다 재미있죠? 이걸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한번 가봅시다. 더 제가 생생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가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weird 있고요. strange 있고요. 뭐 unusual 이런 것도 있고요. funny 막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원어민이 정말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묘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Something's wrong with my sandwich 이렇게 씁니다. 와, 영어는 너무 쉽죠, 여러분. Something's wrong. 문제가 있다.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항상 with가
이 wrong의 짝꿍 단어니까요. 세트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My sandwich. 샌드위치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샌드위치의 맛이 이상하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something's wrong with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Think in English인데요. The phrase something's wrong with means there's a problem with something. 아주 직관적이죠. There's a problem. 문제가 있다. 역시나 problem도 with와 짝꿍입니다. With something. 무언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금 더 묘사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We use it. 우리는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한다? When something isn't right.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무언가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아. 이게 isn't right 되겠죠. 또는 or working properly. 제대로 작동하거나 동작하지 않는 걸 working properl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something isn't right or working properly 할 때 뭘 쓴다? Something's wrong with 요 자리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뉘앙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다 파악해야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But we're not sure exactly what's wrong.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 이게 바로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something에 있는 겁니다. something이라는 건 특정 무언가를 딱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포인트 아웃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를 때 쓰는 게 뭐예요? something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샌드위치가 안에 들어있는 소세지에 이상이 있는 건지, 빵에 이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치즈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원인을 한 입 베어 먹고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something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뉘앙스를 영어로 이해하잖아요. 그럼 영어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말에 기대지 않아도 영어가 온전히 영어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Something's wrong with my laptop. Something's wrong with my phone. Something's wrong with my car.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것들을 추가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영어식 사고로 이걸 이해하고 쓰고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조동사라는 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could나 would나 might 같은 거요. 그거 하나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식 사고로 바꿔볼게요. 세 번째 문장은 매일 먹을 수도 있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건 그 음식을 뭐예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동사를 씁니다. I could eat that every day. 여기서의 could는 can의 과거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가능성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니면 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일매일 그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뭐예요?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좋다. 질리지가 않는다는 말을 뭘로 쓴다? I could eat that every da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냐면 could의 뜻을 하나하나 막 could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 7가지 뜻 중에서 세 번째 뜻인가 이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그 고민하면 세네 문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쓰는구나 라고 영어로 받아들이는 거죠. Think in English입니다. In some situations, could shows a strong desire or positive feeling about doing something. 당연히 이렇게 썼겠죠. In some situations겠죠. 이 자체가 could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깔아주는 겁니다. 일부 상황에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는 could shows a strong desire. 아주 강한 desire는 want와 느낌이 비슷한 거죠.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겁니다. Or positive feeling. 좀 긍정적인 기분이겠죠. 좋은 기분인 겁니다. About doing something.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We use it to imagine doing something we really enjoy. 그거를 가정하고 상상할 때 뭘 쓴다? 이 could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틀즈를 좋아하거든요. 비틀즈 앨범은 몇 시간이어도 들을 수 있거든요. 질리지 않고요. 어떻게 쓸까요? I could listen to their albums for hours. 이렇게 씁니다. I could listen to their albums for hours. 이때 could를 쓰면요. 이런 의미가 번역하지 않고도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이건 총 영어식 사고 100문장을 배우는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 강당 5문장이 들어가 있고요. 총 20강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만 20개를 무료로 유튜브에 풀어 있으니까요. 쭉 따라오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주는 이 해설과 이 설명만 보셔도 충분히 영어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혹시나 나는 조금 더 영어에 진지하고 또 티처조와 미국의 원어민 티처가 엄선한 문장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강의 내용에 이 하나당 100배 분량이 담긴 걸 이 책으로
하나 엮어놨어요. 가격도 뭐 온라인 서점에서 할인받으면 17,000 얼마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요 거의 몇십만 원의 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일단 온라인 강의를 먼저 보시고 혹시나 조금 더 내가 심화 있게 학습하고 싶다, 풍부한 예문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주문하지 마시고요.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로 한번 저의 프롤로그도 보고 책 구성도 보고 한 다음에 이거 정말 도움 되겠다 하시는 분들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만 보셔도 처음에는 충분합니다. 네 번째, 나는 오후 5시에 일을 마친다. 무언가를 끝낸다고 하면요.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finish나 done 같은 게 떠오르죠. 근데 실제 대화를 보면요. 원어민은 이 전치사 하나로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쓸까요? I'm through with work at 5 p.m. 이렇게 씁니다. 이 through라는 게 뭐뭘 통해서, 통하여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 통하다에 사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A 지점부터 시작해서 B까지 통과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지 이런 느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뭘 쓴다? I'm through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I'm through만 해도 완성된 문장이에요. 근데 with를 써가지고요. 뭐에 대해서 뭐에 관해서 끝냈다 라고 할 때 또 우리말 따라서 about을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with가 짝꿍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짝꿍인 걸 인지를 해야 나중에 영어 듣기를 들을 때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지 않고 with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I'm through with something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덩어리별로 듣게 돼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듣는 거죠. Think in English입니다. When we say we're through with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through with something 한다고 말한다면 it means we are completely finished. 완전히 끝냈다라는 뜻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게 means가 되겠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It can mean finishing a task. 무언가 일을 마치거나 or being done working. being done은 끝내는 건데요. working 하면요. 그 일을 마치는 게 되는 겁니다. being done ing 이런 식으로도 패턴이 나오고요. for a while 한동안 이 일을 끝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혹은 한동안 잠시 동안 맥락에 따라서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팀원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 방에 페인트 칠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페인트 칠이 끝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쓸까요? I'm through with painting the baby's room 이렇게 쓰면 됩니다. I'm through with painting the baby's room. 아니면은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끝났다고 할 때도 이게 사람에게도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쓸까요? I'm through with her. I'm through with him.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through와 with를 잘 한번 보시고요. 더군다나 우리 지금까지 저희가 네 문장을 다뤄봤잖아요. 이 네 문장에 내가 처음 본 단어 있었나요? 내가 처음 본 문장 구조나 문법 있었나요? 없었죠. 이미 아는 단어를 조합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네이티브가 일상에서 쓰는 영어의 그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우리가 번역 없이 듣는 거, 그 연습을 저와 함께 영어식 사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식 사고는 말하기 실력도 도움이 되지만 듣기 실력이나 읽기 실력도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마지막 5문장이 진짜 보물 같은 문장입니다. 같이 영어식 사고 마지막 거 바꿔볼게요. 개 뒤처리를 안 하셨네요. 우리 강아지나 반려견이 응가하고 나서 이거를 못 치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 그럴 때 어떻게 쓰냐? 바로 You didn't clean up after your dog 이라고 합니다. cleanup은 뭐 치우거나 청소하는 거 알겠는데 이 after를 쓰는 게 이 영어식 사고의 특징인 겁니다. After your dog 하면요. 당연히 맥락상 이 강아지가 응가를 하고 난 이후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는 강아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도 쓸 수 있고요. 아이도 쓸 수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 부인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사람 같은 생명체가 들어가면 뭐든 다 되는 것도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hink in English입니다. The phrase clean up after means to tidy a mess made by you or someone else. clean up after라는 phrase 이 구는 뭐냐면 바로 tidy a mess. 어지럽힌 것들을 청소하는 거고 정리하는 거죠. 누가 이거를 어지럽힌 거예요? made by you or someone else가 되는 겁니다. 즉 이거를 지저분하게 만든 대상을 뒤에 써주는 게 핵심인 거겠죠. after someone이니까요. 이 someone이 바로 범인이 되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한. People often say this when talking about picking up dog poop or putting away toys. 자주 언제 쓰는지 바로 나와주네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 언제 이걸 사용하냐면요. 뭐에 대해 얘기할 때
picking up 하는 건 pick up dog poop 하면 여기서 cleaning up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집어 올리는 거니까 정리정돈하고 청소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poop은 응가가 되겠고요, 강아지에. or putting away toys. putting away는 이거 잘못 해석하면 막 치워버린다, 막 저쪽으로 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자리에 갖다 놓는 게 되는 겁니다. 멀어진다고 보지 마시고요. 원래 제자리에 두는 겁니다. 장난감이 막 어지럽혀져 있잖아요. 다시 제자리에 놓겠죠. 그런 거를 putting away toys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꼭 주변 사람에 자기가 어질러 놓은 거 잘 못 치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 나 어질러 놓은 거 잘 못 치워. I'm not good at cleaning up after myself 이렇게 씁니다. I'm not good at cleaning up after myself. 이렇게 하면 after someone 자리에 저 자신을 넣은 겁니다. 그럼 after myself가 내 뒷정리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냥 듣기만 해서는 영어 실력이 안 늡니다. 한번 틀려도 좋으니까요. 아니요, 오히려 틀리세요. 5가지 문장을 빠르게 저와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This just wasn't 뭐뭐 of our plan 이었어요. 우리 계획의 일부라고 제가 굳이 그냥 우리말로 말하겠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거 아니었다. 어떻게 쓸까요? Part of our plan 이렇게 쓰겠죠. Part of our plan. 두 번째는요. Something'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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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y sandwich라고 했습니다. 샌드위치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여기 어떻게 써요? Something's wrong with my sandwich. 만약에 와이파이에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이 카페 안에 그럼 어떻게 써요? Something's wrong with the Wi-Fi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와이파이 어떤 문제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그렇기 때문에 something입니다. 세 번째는요. 너무 맛있어서 이거 내가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 어떤 특정 빵집에 빵에 꽂힌 겁니다. 그거 나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맛있다. I could eat that every day 이렇게 씁니다. I could eat that every day 이렇게 쓰면 되고요. 네 번째는 끝났다. 이제 여기선 퇴근하는 거죠. 일을 마친 거니까요. I'm through with work at 5 p.m. I'm through with work at 5 p.m. 다섯 번째는요. 뭐뭐 이후에 뒷정리를 못한 겁니다. 강아지, 사람, 저 자신 다 되는 거죠. You didn't clean up after your dog. 1, 2, 3, 4, 5번을 꼭 복습을 해보시고요. 여러분 입으로도 중얼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이 문장이 비슷한 구조나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도 바로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영어식 사고 학습법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비밀 맛집 레스토랑에 이런 시크릿 소스가 있어서 이거 하나만 알면은 막 해결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굉장히 보편타당한 방법이고요. 누구나 시도할 수 있고 사실 조금만 고민해보면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축구를 배울 때 뭘로 배우나요? 축구로 배우죠. 그리고 운전을 배울 때 뭐로 배워요? 운전으로 배우잖아요. 역시나 영어를 배울 때도 뭘로 배운다? 영어로 배우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단순히 막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티처조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해야겠어. 저는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는 걸 오히려 더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럼 굉장히 실패했을 때 배신감도 있고 또 내가 방법만 쫓아갔나? 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면서 영어와 이걸 보는 여러분의 관계가 저는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방법을 내가 해보겠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영어를 언어로 받아들이는 아주 상식적인 방법이구나 이렇게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누군가는 하루 이틀 정도 보고 누군가는 일주일 정도에 보겠죠. 그렇게 자기만의 속도로 이 영어 시사고 영상을 잘 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어 잘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 저처럼 20살 이후에 여러분도 영어로 듣고 쓰고 읽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게 도와주는 런너블 티처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